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경제TV 5월 첫 녹화입니다. 5월 2일 오전인데 우리 보겸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검수완박보다 주비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검수완박 입법이 지금 30일 날 국회 본회의 일부가 통과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소송법이 또 하나 이제 3일 날 바로 내일이네요. 예, 또 이제 통과하고 국무회의 이제 거쳐서 입법이 최종 완료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헌법재판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좀 판단을 내릴 거냐. 그래서 이제 거대 여당 주도로 검찰 수사 완벽한 그 박탈, 뭐 이런 입법이 지금 강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뭐 유경TV 관점에서는 검수완박도 검수완박인데 사실은 주비보 입법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사실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저는 뭐 제가 이 사법부, 뭐 검찰, 경찰 전문 이런 관련된 그런 입법 제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잠깐 이제 고민해 봤는데, 대한민국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아주 독특한 그 지리적 환경도 있고 역사도 가지고 있고, 뭐 전 세계 이제 대표적인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특징도 있고 있는데, 국민들 성향도 다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다들 아실 거고, 경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부정부패 카르텔 공화국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정부패 카르텔, 이게 어떤 건지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 개혁, 뭐 경찰 개혁,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실은 검찰이라는 엄청난 그 드너 집단의 존재 이유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단죄하는 것을 잘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의 이 검찰이, 또는 그 검찰을 보조하고 있는 경찰이 얼마나 이거 잘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라건대 뭐 국민과 기업들의 생계를, 먹고 사는 것을, 일상을 보듬는 친국민적이고 친기업적인 검찰과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현실은 어떠한 것이냐, 정말 우리나라 이 검찰이, 경찰이 국민들의 생계와 기업들의 경영에 얼마나 더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옆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유전무죄. 네. 그 일본에서도 이런 어떤, 우리 저 자칭 일본 전문가이신 우리 김보겸 기자께서 볼 때, 일본에서도 한때 유전무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좀? 유전무죄, 정관예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어때요? 많이 있겠죠. 일본은 특히 그 약간 그 권력형 비리도 많고, 왜냐면 그 계속 이게 세습되어 권력을 서로 물려주는 그 세습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좀 이렇게 단죄를 잘 해라, 이런 여론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잘 하고 있나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검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경찰은 더더욱 그렇고 일제 시대를 거쳐가지고 한국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일본의 시스템이 뭐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검수완박 이제 입법이 지금 뭐 거의 끝무렵이다, 이런 얘기, 마지막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 때, 검찰 스스로 저는 얼마나 말씀드린 어떤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건지, 검찰 스스로의
그 권한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검찰 스스로 저는 좀 자성과 그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새 정부 들어서 특히나 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대의 정신 1,400만 유권자의 개미가 매일매일 이 시세판을 들여다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시대의 정신은 뭐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다. 이런 거를 중심에 두고 검찰이 얼마나 더 친시장 쪽으로 친유권자 개미 적으로 좀 바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은 새 대통령이 뭐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검찰 스스로의 개혁, 뭐 자성 이런 것들도 매우 더없이 중요하다. 자, 이런 와중에 아주 그 반가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한 입법 사례가 또 등장을 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우리 보겸 씨가 그 이용우 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한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날에 나온 보도 자료고요. 벌써 한 일주일 지금 됐네요. 네. 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제목은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재 합병 가액 결정 시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 고려해야 한다. 네, 네. 고려해야 한다. 부재가 현행 법령 주권 상장 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가액 결정을 해야 한다. 또 대주주가 주가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유리한 시기에 합병하거나 주가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배 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네, 이게 뭐냐면 현행 이제 법에 따라서 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시가만 100% 의존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가 주가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유리한 시기에 합병하거나 주가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배 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권자 개미들의 계좌가 탈탈 털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용우 의원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 외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번 자료를 읽어주시죠. 네,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네, 고양시 네. 지역구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 26일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가액 결정 시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 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권 상장 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이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대주주가 주가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유리한 시기에 합병하거나 주가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를 이용하여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원산업이 고평가된 비상장 계열사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들에게 유리하게 합병가액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원사업은 비상장 계열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합병가액에 따른 동원산업의 가치는 약 9,100억 원, 산술평균 주가 24만 8,961원 적용인 반면 비상장 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약 2조 2천억 원, 주당 19만 1,130원 적용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동원산업의 기준시가 주당 24만 기준시가가 주당 24만 8,961원은 주당 순자산가치 38만 2,140원보다 훨씬 낮은 데다가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99.56%에 달합니다. 기업 집단 내 계열 회사 간의 합병 시 지배 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수록 대주주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합병가액은 합병회사의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외에도 주가가 기업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공정한 가격을 판단할 때 자산가치, 수익가치, 회사의 미래전망 등 회사의 본질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병가액은 주식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계열회사 간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고 특수관계인과 합병 등의 상대법인과의 이해관계 공시, 불공정한 합병가액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합병 등을 한 주권 상장법인, 이사, 감사, 외부 평가기관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계열사 회사 간 합병은 대주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소액주주에게서 대주주로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동원산업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상장사인 동원산업하고 비상장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을 하고 있는데, 상장사인 동원산업은 시가대로만 하다 보니까 어떤 내재가치, 자산가치에 비해서도 턱없이 싸게 그 기준 가격이 결정이 되고, 반면에 이제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이제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합병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더더욱 알고 보니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합병의 기준 가격이 결정된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알고 보니 이제 대주주 지분이 99.56%에 달해서 상장사는 저밸류로, 비상장사는 고밸류로 이렇게 합병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고밸류인 비상장 계열사 지주회사의 지분이 대주주 지분이 99.56%에 달하다 보니까 너무나 좀 불공정한 합병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합병 시 공정한 가격 산중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의 이제 입법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자본시장법 그 165조의 4 합병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자본시장법 이 조항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헌법은 상당히 그 구성이 잘 돼 있고 균형도 잡혀 있고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헌법이다. 그런데 몇몇 그 사례에 있어서는 이 밑에 이 헌법을 뒷받침하는 법률에서 이 헌법을 부정하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국가보안법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재산권과 어떤 그 재산권의 보호, 그다음에 행복추구권, 또 나아가서 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본시장법 제 165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165조의 4와 이 합병에 관한 규정이죠, 자본시장법. 이거를 뒷받침하는 시행령, 이 시행령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경우에는 176조의 5, 이게 이제 그 뒷받침하는 그대로 시행령이에요. 근데 이제 법률은
상당히 뭐 not bad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시행령이 이상하게 이제 딱 잘 잡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그 법률마저도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이참에 법률을 제대로 좀 정비해보자 뭐 이런 이제 취지입니다. 165조의 4 합병들 총례를 보면 이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여기서 주로 이제 1번인 거죠. 1번. 2번의 그 입법한 사례는 다른 법인과의 이제 합병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겠습니다. 주가 상장 법인의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기관 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을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외부 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부실할 경우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쭉 정해놓고 있어요. 시행령 보면. 그런데 이런 이제 자본시장법 규정이 있는데 법은 좋아. 법은 좋은데 이 법을 뒷받침하는 보조하는 시행령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 여기 보세요. 이제 법에서는 건전한 거래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좀 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좋은 취지가 뭐예요?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뭐 등등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큰 법에서 정하는 건전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잘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작 시행령 176조의 5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예요. 주가 상장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종가, 최근 일의 종가 이거를 산술 평균한 걸로 한다. 단 30%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계열사가 합병의 경우에는 10%만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고 치밀해 보이지만 이런 그 시행령에서 이렇게 딱 그냥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만 맞추게 되면은 그 가격이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는 또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잘해라. 가격을 공정하게 정해서 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가격을 잘 정해라.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는 시행령에 따르라 했는데 시행령에서 어떻게 돼 있다? 상장사는 1개월, 일주일, 그날 가중산수 평균해라.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맞추면 이게 마치 공정한 합병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알게 되고 법에서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장사라는 이유로 이 세 개만 딱 맞춰지게 되면 전혀 이제 불법이 아닌 걸로 많은 이제 소송에서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해놔가지고 섬세하고 치밀하게 우리가 시행령에서 거래질서의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 규정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게 지금 이 조항이 이 입법이 이렇게 좀 왜곡이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게 이런 계열사 간 합병이 발생하고 있고 상장사 간 합병 또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합병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원산업처럼.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이용우 의원이 이제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보근 기자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가도 반영하지만 시가도 반영하지만 공정한 가격을 판단할 때는 자산 가치, 수익 가치, 회사의 미래 전망 등 회사의 본질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공정한 가격에 가까운 가물이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둘 다가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가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본시장법의 좋은 취지, 자본시장법 제1조가 뭐예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고 투자자 보호예요. 공정과 투자자 보호입니다. 유권자 개미 보호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165조의 그 4, 이 항도 사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본시장법이에요. 그거를 더 잘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시행령 176조, 이게 좀 존재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가서 이 시행령이 똘똘하니 상장사는 1개월, 일주일, 그날 이 세 개의 가격을 가중산술 평균해라 이렇게 정해져 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법률을 저해하는 거고 또 그 위에 있는 헌법 가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시행령이 법률을 그 위에 헌법을 부정하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 규정이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 시가를 100% 반영해서 해라 라고 만들어진 그 규정이 처음에 성립할 때는 나름 일리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워낙 이 공정한 가격을 위해서 막 그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부정하는 그 전문가들 외부 평가 기관들의 막 평가가 막 남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도 안 되겠다 하니까 그래 시장 가격이 그나마 공정해 이렇게 가지고 갔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게 또 한 뭐 10년 20년 자리 탔다 보니까 이 시행령을 악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편법들이 상장사 간 합병과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합병이 이제는 오히려 이제 더 남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1,400만 유권자 개미가 지금 이 매일매일 이 시장에서 이 계좌를 보고 있는 그 계좌를 보면서 그 MTS, HTS 열어 가지고 투자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김보근 기자 얘기한 그 방법대로 어떻게 미국의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미국의 경우에는 네. 그 공정한 가격을 판단할 때 예, 회사의 미래 전망 등 그 공정한 가격을 판단할 때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회사의 미래 전망 같은 회사의 본질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요소를 종합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왜?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때가 상식적으로 매우 타당하게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배주주가 양 계열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합병하는 가격을 1개월, 일주일 그날의 가중산술 평균 가격으로 정하는 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상식적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니야. 상장사는 무조건 시가로 해야 돼라고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독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산장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아시겠죠? 그 가액은 주식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당 가격으로 그 합병의 기준 가격을 정하는 건 맞는데 주당 가격을 어떻게 정한다? 지금처럼 시가로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에 이런 얘기예요.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주가상장법인이 부담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소송에 들어갈 때 이게 공정하지 아니한 가격이다라고 판명이 나면 누가 입증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상장법인에서 져야 상장법인이 지란 얘기는 이사회가 저런 얘기죠.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계열사의 관계에 있는 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처럼 제3항에 따른 외부 평가 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 평가 기관을 정해서 그 합병 가액을 계산해라, 따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열사 간의 합병이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외부 평가 기관을 누가 정한다? 이사회가 아니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외부 평가 기관의 독립성을 이제 따져라 이런 얘기죠. 계열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는데 특수관계인과 이 합병하는 그 계열사 간의 이해관계가 어떤지를 공시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합병을 하는데 이 합병으로 인해서 이 합병하는 이 사회의 특수관계인, 합병하는 특수관계인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를 적어라 이거예요. 적어라. 친인척인지 네. 뭐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합병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받는지 또는 손해를 입는지를 공시해라 이거예요. 서구에서는 기본이다 이거예요. 기본이다. 근데 우리는 이 계열사 간의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특수관계인이 어떤 이익을 보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단순히 지분율이 늘고 준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받는지를 꼭 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계열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주는 해당 계열사 간 합병 등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의 사망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아주 참 중요한 눈에 띄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떠한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합병 등의 상대법인의 특수관계인일 것. 아시겠죠? 계열사 간 합병 등을 하는데 주주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특수관계인이거나 상대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이런 걸 충족하거나 또는 그 주주의 해당 계열사 간 합병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에 해당될 것.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는 게 명확하다. 두 번째 요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상법 368조의 사망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본다 해서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386조의 사망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총회의 결의 방법과 의결권의 행사를 다룬 368조인데 그 사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자, 쉽게 말하면 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는데 뭐 상장사건 비상장사건 합병을 하는데 아까 이제 공시하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해관계, 특수관계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공시하라고 했잖아요. 봤더니 이해상충 거래인데 특수관계인이 상당히 이익을 보게 돼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분류를 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합병하려면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하잖아요. 이때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되는데 특별한 이해관계자로 분류가 되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든요. 이익을 많이 보는 특수관계인은 의결권 행사에서는 배제하고 나머지 비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비지배주주들만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이 합병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 합병이 비지배주주들의 입장에서 이익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그런 주총에서 통과가 되면 그 합병을 인정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MOM 이런 그 마이너리티의 그 다수결 요건을 충족해라. 약간 이런 맥락과도 좀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1,300여만 우리 유권자 개미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주비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워낙 이제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좀 안 좋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서 검찰 스스로 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중심으로 자성하고 스스로 개혁하는 이런 일들이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장사 간의 어떤 계열사 합병 또는 상장사 비상장사 간의 그 계열사 합병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게 돼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에 있는 헌법과 자본시장법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취지가 좋아요. 공정한 가격으로 합병을 해서 투자자를 보호해라. 거래 질서의 어떤 공정함을 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시행령에서 176조 시행령에서 딱 정해놨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정해놨어요. 놨는데 알고 보니까 자본시장법과 헌법을 부정하는 아주 안 좋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본시장법 165조의 4 합병 등의 규정, 합병 등의 특례에 관한 어떤 그 방법, 기준을 담은 이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는 게 176조의 5예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그런데 이 176조의 5에서 1개월, 일주일, 최근일 이 종가를 3으로 나눠라, 더해서 3으로 나눠라, 이 산수 평균해라 이렇게 이제 딱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계열사 간 합병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도 누락돼 있고 외부 평가 기관의 어떤 공정한 그 가격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취지도 지금 빠져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딱 그냥 상장사는 이걸로만 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요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이해상충 거래 속에서 특수관계인들의 이해관계에 어떤 그 편향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이익에 충실한 합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좀 보완을 하자라는 게 이번 입법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열사 간 합병이다 그러면 이거를 주도하는 게 그 계열사 위에 각 계열사 위에 있는 이사회인데 그 이사회를 지배주주가 동시에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열사가 합병을 한다는 얘기는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누가 뭐래도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특수관계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특수관계인은 주총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를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그 취지, 중심 취지를 한번 우리 보겸 씨가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주비이보 입법의 격한 지지. 합병가액 결정 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 현행법령 주권 상장 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한다. 대주주가 주가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유리한 시기에 합병하거나 주가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용우 의원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 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검수완박보다는 뭐다? 주비보다. 네, 이 시대의 정신은 검수완박이 아닌 주비이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비이보를 위해서 합병 대한민국 아주 특수한 계열사 간 합병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 합병의 그 기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네. 그나마 최대한
잘 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